저는 추석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칼질 한 번 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송편은 전날 밤부터 빚어뒀고 나물은 3가지를 무쳤습니다. 작년보단 소박하지만 그래도 정성은 담았어요. 어머니 왔습니다. 진호가 아내 정미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딸 미연이 그리고 손자 도현이가 짐을 들고 왔죠. 반가워서 손을 잡으려는데 진호는 신발만 벗고 거실로 들어가더군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차리셨네요. 정미가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핀잔인지 모를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손을 닦았습니다. 앉아 다들. 밥 먹자. 상을 펴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진호는 술을 따라 마시더니 곧 얼굴이 빨개졌죠. 1잔, 2잔.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진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아직도 이런 제사상 차릴 여유가 있어요? 그럴 시간에 돈이나 좀 보태시지.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이었어요. 정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고 손자 도현이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죠. 진호야,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술기운인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현실을 몰라요. 저 나물 몇 접시 사는 돈이면 제 사업 자금의 보탬이라도 되는데. 오빠. 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명절날 이러지 마. 엄마 기분 상하잖아. 미연이 넌 공무원이니까 편하지. 나처럼 자영업으로 죽어가는 사람 심정은 모르지. 진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상 위에는 제가 몰래 준비해둔 금빛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며 생각했죠. 과연 이 돈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농협에 갔어요. 창구 앞에 선희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죠. 어르신, 이 예금 깨시면 이자 손해가 꽤 큽니다. 알아요. 그래도 찾아야 해요.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거든요. 밭에서 땀 흘려본 돈, 남들 여행 갈 때 아껴 모은 돈. 그런데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딱 이번만요. 제가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을게요. 전화로 들었던 진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도장을 꺼내 꾹 눌렀죠. 통장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네요. 아드님 이름도 함께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전 진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동 명의로 바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랬죠. 괜찮아요. 어차피 아들 주려고 찾는 건데. 돈을 봉투에 담아 나왔습니다. 마을 이장 명철이 길에서 저를 봤어요. 정순 씨 어디 가시오? 그냥 볼일 좀 보고. 명철은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돈 조심하시오. 요즘 세상 가족이라고 다 믿을 건 아니오.
저는 손을 흔들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명철의 말이 그저 노파심인 줄 알았어요. 추석날 아침은 전쟁터였습니다. 정미가 부엌에 들어오긴 했지만 손은 거의 놀렸죠. 핸드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다 차리셨네요.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을 거들진 않았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나무를 옮겼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거실에선 도현이 아버지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카드 또 막혔대요. 등록금 내야 하는데.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진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보다 더 힘든 건 아닐까. 상을 차리고 다들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미연이 억지로 화제를 꺼냈죠. 엄마, 올해 농사는 어때요? 그럭저럭. 날씨가 좋아서 벼가 잘 익었어. 할머니 송편 맛있어요. 도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그나마 위안이 됐죠. 하지만 진호는 계속 술만 마셨어요. 어머니는 참 여유로우시네.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데 송편이나 빚고 계시니. 오빠 그만해. 미연이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으론 이미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정미가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미연은 도형과 함께 마당에 나갔고 진호만 거실에 남았죠. 저는 방에서 봉투를 꺼내 왔어요. 진호야. 네, 어머니.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시작 자금이라 생각해. 다시 해보자.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죠. 어머니, 이게 은행에서 찾아왔어. 내가 필요하다고 했잖니. 진호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때 미연이 들어왔어요. 엄마 또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주고 날아간 거 잊었어요? 부모가 자식 돕는 게 죄냐?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엄마는 왜 오빠한테만 그래요? 내 오빠가 힘든 건 너도 알잖니. 봉투 안엔 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도장도 함께 넣어뒀어요. 진호가 서류에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진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철이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정순 씨 큰일 났소. 무슨 일이에요? 명철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집 건저당 걸렸던데요. 어제 면사무소에서 우연히 봤소.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니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그저께. 제가 봉투에 도장을 넣어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명철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정순 씨 괜찮소? 물 좀 드시오.
진호를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진호는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게 뭐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거요. 어머니도 동의하신 거잖아요. 도장 주셨지 않습니까? 도장은 서류용으로 준 거지.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 준 게 아니야. 어머니 이건 투자예요. 곧 몇 배로 돌려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진호의 목소리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공동명의 도장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정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미연도 소리를 듣고 거실로 왔죠. 오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진호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엄마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투자야. 내가 성공하면 가족 모두 잘 살 수 있어. 오빠가 성공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얼굴을 붉혔죠. 미연이 넌 안정적인 직장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호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 집을 팔아서라도 너희 잘 되길 바랐지. 팔아먹으라고 준 건 아니다. 진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미가 나섰어요. 어머니 남들처럼 노후연금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우리 믿고 맡기세요. 믿으라고? 이게 믿음이냐? 제가 상을 내리쳤습니다. 나물 접시가 엎어졌고 송편이 바닥에 굴렀어요. 전통도 존경도 모든 게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손자 도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다들 그만하라고요. 손자의 목소리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70평생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농협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근저당 해지 신청을 하고 법적 조치도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공동명의라 까다롭긴 한데 방법은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호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정미도 따라갔고 손자인 도현만 뒤돌아보며 인사했죠. 할머니 죄송해요. 아니야 도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미연은 며칠 더 남았습니다. 저를 돌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오빠와 인연 끊어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도현이 서울로 돌아가기 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 성공하면 꼭 다시 찾아올게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돈보다 믿음이 더 비싸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텅 비었어요. 저는 작은 제상을 차렸습니다. 조상님께 드릴 상이었죠. 올해는 제가 빌겠습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제 아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밖엔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흙과 같다고 누군가 말했죠. 너무 지면 새어나가고 너무 놓으면 흩어진다고. 사랑도 그런가 봅니다.
잡으려면 망가지고 놓아야 비로소 남는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현이었어요. 할머니 그날 송편 맛있었어요. 돈보다 그게 더 좋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황금빛 논밭 위로 햇살이 내렸고 저는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